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유미라입니다. 이 얼마 만에 보는 양시장 급등일까요? 오늘은 좀 한숨 돌리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연준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는 소식에 좀 힘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대부분 상승 마감해준 것으로 봐서는 이제 좀 투자 심리를 달래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7.44% 상승하며 1,566.1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9.20%보다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467선에서 마감 지었는데요. 자, 이렇게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시장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채워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은 유튜브로 동시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저희 실시간 방송과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또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를 구해줄까요? 우리를 구해줄 두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말 다사다난하고 또 스펙타클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 한 주가 마무리되는 오늘 이 밤 이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시죠. 이대용, 김길성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또 사연 받아보며 이 시간 채워가고 있는데요. 자,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자, 직접 SOS 외치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을 구해달라고 하기보다는요. 저희는 신규 매수의 길 안내해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어떤 업종과 테마 좋아하시는지 또 투자금은 얼마나 되시는지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 길게 사연 남기시려면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게시판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이 깜빡깜빡하는 빨간 버튼 보이시죠?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있으신지, 또 단기로 보시는지, 장기로 보실지 이런 기관과 함께 또 어떤 업종 좋아하시는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전문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와 친구 맺고 또 어떤 고민 있으신지 남기실 수 있는데요. 이 놀라운 전문가님들 여러분들 친구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장 이제 마감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는요. 이대용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코스피는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이렇게 쭉쭉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한 7%가량 상승하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 앞으로 흐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코스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네. 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휴 이런 건가요? 네. 네. 이번 주 정말 쉽지 않은 장세였습니다. 주식투자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거나 기존에 계속해서 하시던 분들이라도 이번 주는 정말 쉽지 않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전일이죠. 전일 엄청난 하락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2009년 이후로 달러가 1290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매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바로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제 한국이 약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그러한 관련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외인 수급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외인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가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다음 주 중 외인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관련 부분을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는 코로나19와 막대한 글로벌 유동성이 서로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먼저 보였죠. 코로나19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고 어느 정도 통제선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한국처럼 중국처럼 앞으로 통제권에 들어서게 된다면은 결과론적으로 두 친구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를 제거된다면 막대한 글로벌 유동성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락을 경험하신 만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승 또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 좀 판단되는 바이니까 주말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나타나게 될 좀 화끈한 지수 흐름 기대하면서 조금 편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흐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관건이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외인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주말 동안 일단 손숨 돌리면서 보시고 다음 주장을 좀 잘 챙겨보자라고 정리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도 안 볼 수 없겠죠? 코스닥 흐름도 김길성 전문가와 함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코스닥은 또 반대로 계속해서 개인이 덜어내는 물량을 이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수급이 확실히 좋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코스피는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백어데이션 현상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도세, 이제 차익거래에 대한 이 현물 매도세가 좀 나와줄 수 있으면서 좀 수급적으로는 조금은 코스닥 대비해서 불리한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대비. 자, 그래서 우선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 급락장 속에서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나 2차 전지, 자, 그리고 이 반도체와 같은 경기 민감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일반적인 이 시총이 큰 기업들보다도 오히려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시장은요, 이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자, 고진감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 시장 자체 코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정말로 많이 빠졌습니다. 자, 전문가분들도 사실 바닥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구간인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우선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상방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명한 대응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이 신용 물량들이죠. 신용 잔고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와주다 보니까 신용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자, 이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대 매매가 나와주면서, 자,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가질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차트 보면서 조금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우선 이 고점 대비해서 정말로 가대 낙폭 구간까지 돌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이 기술적 지표 흐름을 보시더라도요. 자, RSI 지표가 현재 단기 과매도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자, 전체적인 이 단기적인 과대 낙폭 구간에 대한 반발 매수세 또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이 거래량을 보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추세가 항상 꺾일 때에는요, 이 거래량이 결국엔 뭐 투매던 아니면 탐욕으로 가득 찬 시장이면서 이 어떻게 보면 버블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량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거래량 한번 월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래량 보시면은요. 자, 이전 과거 수준 대비해서, 자, 충분히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저희가 코스닥 시장이 뭐 1000포인트 이상 가는 거 아니냐, 뭐 최근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량이 같이 실리면서 어느 정도 추세가 끝을 보였다라는 점은, 자,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자, 낙폭을 확대를 하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수급 손바뀜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2010년도 이후에 거의 바닥 구간까지 위치를 한 상황이라는 점,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통화 스와프 체결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와프 체결로 인해서, 자, 외환시장, 원달러 외환시장 또한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점은요. 자, 충분히 저희 나라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따른 투심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재 어느 정도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만약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반등이 나와 주었을 때, 물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 낙폭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에 만회하면 좋겠지만, 자, 주식이라는 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 정도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파동을 형성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기적인 파동의 고점에서 기존에 물렸던 종목이 있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현금화를 하던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세 전환에 대한 이 중계 추세의 전환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는 있겠지만, 이 단기적인 파동 하나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선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고점을 어느 구간으로 잡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글로벌 확산 조짐이 둔화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측 불가하다라는 점은 조금은 사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지켜보시면서, 자, 외국인들 매수세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을 것이고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락폭보다는 상방으로 보고 가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길성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흐름도 정리해봤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시면서 고진감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좀 투자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이 시간 매일 밤 여러분들의 구조 요청에 저희들이 부지런히 응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또 성공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이 김길성, 이대용 전문가의 성공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이었을지 사연 다시 만나볼게요. 자, 2월 28일 날 김철민 님께서 남겨주셨던 사연이네요.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하락을 겪고 나니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종목들도 쉽게 손이 나가지 않더군요. 이제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으로 작지만 마음 편하게 수익 내볼까 하는데 관련한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이분 저희가 어떻게 구해드렸을까요? 자, 이대용 전문가가 CS 베어링으로 종목 구해주셨네요. 매수가는 7,390원, 최고가는 8,54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5.56%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바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 이 속에서도 이렇게 성공 사례를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CS 베어링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네. 자, 시청자님도 축하드리면서 AS 한번 해봐 주시죠. 일단 해당 시기 이후 빠르게 상승폭 확대하면서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 중에 풍력 관련주로 이제 베어링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규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점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 친구 또한 실적 성장,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좀 신재생 섹터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유가죠. 최근 유가가 이제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게 돼서 이 신재생 섹터가 보유하고 있는 이 경제성이 좀 일부 모호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또한 좀 약해졌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신재생 섹터 에너지를 좀 관심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은 해당 부분 좀 보수적으로 이러한 관련 부분도 기억하시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된다. 기간적 소요가 조금 더 필요해졌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고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면서 AS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S 베어링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섹터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섹터는 좀 잠시 좀 내려놓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짚어봐 드렸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성공 사례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이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3월 13일 날 김재성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네요.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주식은 손실 투정이지만 방송은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IT 관련 사업을 해서 그런지 다른 것보다는 이쪽만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쪽 관련한 좋은 종목 소개받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손실 저희가 만회해 드렸을까요? 자, 김길성 전문가가 RFHRC 종목 구해주셨네요. 매수가 38,700원, 최고가는 45,50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4.65%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바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RFHRC는 계속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RFHRC는 이런 급락장에서 사실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구해줘 종목으로, 그러니까 사연 종목으로 하나 공개를 해드리고, 자, 그 이후에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도 뭐 물론 이런 시장과 함께 하락 동조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네. 자, 확실히 이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그래도 하락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 위기,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자, 이전에는 이 SOC 투자를 대표를 했었을 땐 뭐 도로나 항만, 건설, 자,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면서 경기 부양을 했었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중국도 최근에 자, 신형 인프라 투자라고 해서 이 5G 관련된 투자를 자, 수백조 원에 따르는 부분들, 수백조 원, 200조 원인가요? 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이슈. 자, 그리고 한국도 결국엔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2.7조 원에서 4조 원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슈. 자, 그리고 미국발 이슈 또한 자, 최근 이 통신업체 3위, 4위 업체의 합병에 따른 자, 이 5G 망 구축에 따른 이 투자 확대 소식.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급락 대비 5G 관련주 일부 기업들은 그래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종목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우선 크지 않은 수익이지만 그래도 이런 하락장에서 이 정도 수익까지 드렸다라는 점은 상당히 기분은 좋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이 시장 대비해서 3%대 정도 상승 흐름은 결국엔 시장 대비해서는 오늘은 부진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반등은요, 최근에 과대 낙폭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오늘 당장은 조금 소외를 받을 수는 있었던 하루이겠지만 자, 그래도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대에서 그리고 아랫꼬리를 여전히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은요, 충분히 이 이전 전저고점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저고점 돌파 흐름 나와준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한 45,000원 구간까지는 여전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최근에 거래량 급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전에 버금가는 이 관심을 가지고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 5G 관련
관련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5,0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이 시장의 반등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FHRC 다시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2차 목표가를 잡아주셨는데요. 45,000원 잡아놓고 계속해서 보신다면 이 시장 반등이 나올 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게 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전문가의 성공 사례 만나봤는데요. 정말 하락폭이 컸던 지난 한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 사례를 또 들고 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성공 사례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성공 사례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자,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고 저희들이 알맞은 종목들로 또 구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일단 오늘 사연 만나보기 전에요. 어떤 사연, 일단은 사연 보내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보다 길게 사연 남기실 수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사연 신청하러 가기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넘어가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떤 사연 있으시고 어떤 고민 있으신지 또 투자금은 얼마나 되시는지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종목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연 남기는 것 외에 저희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내려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에게 또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이 친구 맺고 또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 있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남겨주신 사연 중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 팀장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방사수하며 열심히 전문가들의 분석 들으면서 보고 있는 유미라 앵커님의 팬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미 물려있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지만 방송에서 추천해주시는 신규 종목들로 욕심내지 않고 소소하게 익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장이 어지러운데 이럴 때 1, 2주 정도 좀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숨겨진 종목이 있을까요? 앵커님, 전문가님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화이팅입니다. 구해주세요. 이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분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조 팀장님 이 사연부터 너무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이 글이라서 저도 더 힘내서 구해봐 드려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김길성 전문가와 함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이분 좀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일단 크게 욕심 안 내고 좀 소소하게 익절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네, 우선은 뭐 단기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종목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냐면 뭐 최근에 뭐 애플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애플은 최근에 이제 중국 쪽 코로나19 관련해서 중국의 이 애플 스토어가 영업을 잠시 중지를 했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영업 재개를 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 대한 이 확산 조짐이 계속해서 나와주다 보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500개 이상의 이 애플 스토어 매장이 닫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 관련주들의 주가가 시장의 최근에 이 급락세와 흐름과 함께 같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바로 종목명은 BH라는 애플 관련주 중에 항상 이 대장주 중에 하나로서 언급이 많이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플 관련 왜 관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애플 쪽 신제품 출시 우려 감들이 이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을 위축시키기
소식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하지만 자,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이 애플 공장들이 계속해서 3월달, 4월달 가동률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신규 제품, 신제품 출시 지연 기대감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상적으로 뭐 BYD나 아니면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자, 우리는 이 신제품 출시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생산을 시작을 했다.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이 관련주 중에서 뭐 오늘 LG 이노텍은 오히려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자, 동사 또한 오늘 24%대 자,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연을 남겨주신 시청자분께서 단기적으로 자, 조금은 빠르게 수익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자, 물론 20% 정도의 이 급등 장대 안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동사의 투자 포인트 조금만 더 보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자, 우선 이 기업은요, 전체적인 성수기가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많이 찍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3월달이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그러면 상반기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 하반기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그런 논리로 지금은 접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 급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을 오히려 우리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기업은 분명히 우리가 상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수익을 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 BH라는 기업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수급입니다. 바로 오늘 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코스닥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BH라는 기업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서 유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샀다라는 거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이 메이저 투자자, 메이저 주체들 또한 이 기업의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최근에 자, 4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 순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자, 오랜만에 이 기관 쪽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 쪽 자금 중에서 자, 이 투신 쪽 자금이 많이 들어와주는 오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개인들은요, 오늘 좀 물량을 많이 메이저 주체들한테 넘긴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는 점, 이 쌍끌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기업 분석 보시면은요, 전체적 12개월 선행 펄을 보시더라도 자, 4배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성장주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은 이 애플 관련된 기업 중에서 자, 앞으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기업인데 결국엔 이런 기업들을 펄을 4배 수준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자, 이 밸류 측면에서도 충분히 저평가 매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애플 이 아이폰 12가 자, 올해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가 될 예정인데 자, 이전에는 이 RF PCB입니다. 동사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 RF PCB에 대한 부분이 이 아이폰 12에서는 아이폰 12에서는 이 3개의 신제품에 모두 다 채택이 OLED가 채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 OLED양 RF PCB를 생산을 하고 있는 이 BH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 한번 차트 보면서 제시를 해드리면은요. 자, 오늘 자, 이렇게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다가 24%대 마감을 했지만 자, 5일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은 결국엔 단기적인 추세 전환 기대는 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수급도 좋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좋고 자, 밸류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부담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 우리가 한번 다음 주 시초가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고 자, 목표가로는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한 19,5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살펴보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최근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가격적인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자, 우선 13,000원 정도 구간 잡으시면서 추가적인 이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H로 종목 구해 주셨습니다. 이 하반기 성수기에 진입하기 전에 지금이 딱 차기 좋은 저점 구간이다라고 하시면서 또 코스닥 시장에서 이 외국인 수급도 1위라고 하니까요.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3,0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요, 이은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손실이든 수익이든 빠르게 결정짓는 걸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영 손실만 나고 있어서 매매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송 보면서 매일같이 공부하면서 또 종목도 찾아보고 하는데 지금 과대 낙폭주는 할만한 것 같아서 이런 종목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은수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매수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대용 전문가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뭐 과대 낙폭주 이런 쪽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시고 또 짧게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종목으로 또 구해 주실까요?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과대 낙폭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분명 빠르게 반등이 나온 섹터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러한 섹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전에 AS에서 설명을 드린 섹터가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섹터입니다. 바로 5G죠. 이 5G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투자가 계획됨에 따라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 최근에는 증시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인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중국의 투자 규모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 구축 관련해서 약 206조 원 규모로 상당히 엄청난 투자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상반기 기존에 2.7조 원으로 계획된 투자에서 약 4조 원으로 증액하여 집행하는 등 앞으로 이제 상반기 국내 투자를 시작으로 해외,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5G 섹터는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관련해서 관련주로 준비한 종목은 이제 오이 솔루션입니다.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종목이죠. 이 오이 솔루션은 특히 광트렌 15라는 제품을 취급합니다. 이 광트렌 15는 상당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고요. 앞으로 시장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인 실적 수위와 수익성 개선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기존의 19년도 국내 5G 인프라 투자 이후로 약 4분기에는 재고 등의 이유로 어느 정도 실적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 없었던 상승 모멘텀 생겼죠. 각국이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재고 부분 우려도 해소되고 지금 바닥 구간을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세를 통해서 턴 어라운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5G 투자가 이루어지는 5G 투자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선 지금이 최적의 기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투자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적으로 보시자면 기존에 증시가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외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 수급 유입되는 구간 자체는 바닥 구간이죠. 즉 바닥 구간을 기관과 외인 유입되면서 메이저 수급이 추세 전환 턴 어라운드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 부분은 당연히 투자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4분기 실적 불확실성 그리고 1분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락폭 그리고 증시의 영향도 있었겠죠. 나타났으나 지금 새롭게 등장한 투자 계획 등으로 앞으로의 더욱더 전망이 좋게 편성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자면은 목표가는 딱 잘라서 4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이제 추세 전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투자 계획도 나타나고 있는 이 친구 충분히 좋은 기대 수익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용 전문가의 종목은 오이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5G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5G 섹터는 지금부터라도 좀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종목 구해주셨는데요. 자, 목표가 4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꼭 잘 참고해보셔서 좋은 수익 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번호 샵 9100이고요. 또 저희 보다 길게 사연 남기시려면 게시판과
노란톡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깜빡깜빡하는 사연 신청하러 가기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이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서 만나보신 사연들처럼 어떤 고민이 있으시고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또 투자금이나 기간은 얼마나 보시는지 이런 내용들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로 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쭉 밑으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저희 전문가와 친구 맺고 또 노란톡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보내봐 주시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다음 사연은요. 끝번호 4205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주식에 많이 빠져있긴 하지만 언젠가 다시 올라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4205님의 문자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자, 오늘도 이 기회를 좀 잘 활용을 해보자 하는 이런 시청자님의 사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분 사연은 김길성 전문가에게 좀 도움 요청해 볼게요. 자, 전문가님, 일단 시장이 다시 올라올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좀 들고 이렇게 저희에게 구조 요청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희망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구해봐 주실까요? 네, 우선 아까 시청자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좀 빠르게 수익을 좀 내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빠르게보다는 좀 오히려 이번에 많이 낙폭을 확대했던 시장을 오히려 반대로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솔직히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자, 오를 때 막 오를 때는 다시 빠지지 않을까. 워낙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자, 오르면 또 오를 때는 막 다시 빠질 것 같고 또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결국엔 빠질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가득 찬 시장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땐 지금은 더 빠질 거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느냐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빨리 그리고 빠르게 복구. 자, 그 빠르게라는 게 이 내 손실을 빠르게 복구한다라는 게 오히려 이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남겨주신 시청자분께서 오히려 그게 나중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이미 만약에 기존 종목이 갖고 계시다면 빠르게보다는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서 좀 회복을 기대를 해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래도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MLCC 관련주 중에 사마콘덴서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사마콘덴서, 자, 이 MLCC를 대표하고 있는 이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MLCC는 다양한 이 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우리가 주요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최근 이 유럽에서 전기차, 이 유럽차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부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급락을 많이 견인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또 반대로 이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자, 2차 전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차에도 이 MLCC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10%대 반등 마감했지만 자, 이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는 시장 대비해서는 평균적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전기차 시장 이 성장 여전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게다가 이 5G 관련해서도 이 MLCC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자,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장이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한동안 잠깐 이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존재했지만 최근 이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코로나19 이슈 인해서 결국엔 시장은 어느 정도 이 좋은 기업들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기업들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최근에 4일 연속 순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 기업 투자 가치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우선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장과 함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지금 개별적인 악재보다는 시장 악재로 인해서, 즉 뭐 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부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감, 자, 그리고 뭐 유가가 급락을 했던 부분, 자,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 시장의 급등, 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빠졌던 부분이지, 자, 이 개별 기업이 과연 이 나쁜 기업에서 빠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 개별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악재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한번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 RSI 지표 같은 경우에도 단기 과매도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제일 하단에 보이는 이 지표는 이 TSI 지표입니다. 자, 트루레인지 인덱스 중에 하나인데, 자, 이 RS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 신호가 잦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TSI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잦은 매매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자, 이 시그널선과 이 TSI 지표의 가격의 괴리가 제일 크게 벌어졌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도 전체적인 이 추세의 단기적인 변화 가능성에 한번 충분히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한 시점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수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외국인들 최근에 계속해서 4일 연속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충분히 이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까지 내려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은 기술적 지지 구간, 그리고 TSI 지표를 봤었을 때도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자, 그리고 시장의 투심도 최근에 다시 한번 완화가 되면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 우리가 한번 이 MLCC 관련주 한번 공략을 해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목표가로는요, 자,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 기업이 뭐 6만 원 간다, 7만 원 간다라고 할지라도 우선 성향 자체가 지금은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목표가는 조금만 짧게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자, 이 46,000원 정도, 이 갭이 빠졌을 때 가격대 부분, 자, 여기 다시 한번 갭을 메꾸면서, 자, 기술적인 저항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보수적으로 46,0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자, 손절가로는 우선은 이전 저점 이탈 시에는 좀 손절 잡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32,500원, 자, 잡아드리면서, 자,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반등과 함께 빠르게 반등 같이 나와줄 수 있는 기업이다. 자,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길성 전문가의 종목 사마 콘덴서였습니다. MLCC 관련주 좀 공략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시장 반등 나올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구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짧게 좀 보수적으로 잡아주셨네요. 46,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3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또 성공사례 주인공으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빠르게 다음 사연 또 만나볼게요.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요, 김철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며칠간 계좌를 일부러 안 보다가 오늘 봤는데 정말 장난 아니네요.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나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식은 투자라고 하는데 하락만 하고 있으니 마음이 흔들리네요. 물론 기다리면 올라오겠지만 이렇게 마음 안 졸이는 종목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철희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힘든 시장이라서 일부러 좀 계좌를 안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또 보고 나니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구조 요청을 주셨습니다. 자, 이분께는 이대용 전문가 바로 연결해서 구조 요청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이분 좀 조금이라도 저희가 힘이 되어드려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으로 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마음 안 졸이는 종목 하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마음에 안 졸인 종목이면 내수주나 뭐 경기 방어주나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군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한 종목들, 또 단단한 종목들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쉽게 설명드려서 게임주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좀 민감도가 떨어지는 종목으로서 지금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상당히 단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친구가 주목되는 점은 바로 이거죠.
게임주는 단순히 게임만 재밌으면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런 게임들이 이번 대거 출시가 됩니다. 3월 3일부터 시작한 게임 출시 하나는 벌써부터 호 실적을 해외에서 기록 중에 있고요. 국내에 출시된 3월 12일 날 출시된 A3라는 게임도 벌써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2위에 랭크되어 있는 등 이러한 부분, 이러한 인기들은 당연히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3월 23일 진행된 블레이드 앤 소울 아시아 론칭 또한 앞으로 실적에 있어서 엄청난 기대가 되는 그런 게임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가라는 것은 기존에 어떻게 얼만큼 벌었는지가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얼만큼 벌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으로 어떻게 얼만큼 벌지는 이 친구가 3월에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경우도 외인간 기간 벌써부터 모아가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친구의 주목할 부분은 변화된 수익화 전략입니다. 기존의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과금러 위주의 좀 정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에 좀 집중할 정책을 했던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타난 A3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과금러 위주의 친유저 정책을 폈습니다. 이러한 부분 호평받고 있고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해서도 유저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쌓을 수 있는 새로운 수익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체 IP 기반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나온 A3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자체 IP입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자체 IP가 좋은 점은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넷마블 동사에 찍히는 실적은 더욱더 수익성 개선과 함께 분기 영업이익 800억 정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단한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영향을 덜 받는 종목 그리고 신경을 좀 안 쓰신 종목 바닥권에서 턴 어라운드 흐름이 기대되는 이 종목 가져왔고요.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먼저 보시자면은 증시가 휘둘린 상황 속에서도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말씀드렸죠. 3월 벌써 먹거리 시장 공략이 끝났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실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기간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주가적으로도 바닥 구간에 지속적으로 위치하고 있었죠. 이러한 구간에서 엄청난 매수세, 기관 메이저 수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기대감으로 유입되는 수급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당히 단단한 흐름 보이고 있죠. 제가 목표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10만 5천 원 잡아드리고요. 8만 2,500원 대응하신다면은 사실상 해당 정고점 돌파까지는 무리 없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표가로 가정할 수 있는 부분도 더욱더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점차 분할 매도 관점으로 잡으시면 되니까 이 종목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시다. 하셨을 땐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하신다면 좋은 기대 수익률 오실 수 있으실 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좀 마음 안 졸이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원하셨는데요. 넷마블로 종목 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작 게임이 대거 출시되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손절가는 8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도 가능한 많은 사연들 구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구해 드린 모든 종목들 꼭 좋은 성공 사례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가능한 많은 사연들 빠르게 만나보려고 했는데요. 혹시나 사연 채택이 안 돼서 아쉬운 분들 저희 노란톡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쭉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노란 버튼 보이시죠?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하면 저희 전문가들과 든든한 친구 맺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와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구해줘 스탁 유튜브로 동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길성, 이대웅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